안녕하세요. 자동차 수다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제네시스 GV60 마그마에 시승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든 생각과 현대가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일단 결국은 그 돈씨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필 이 시기에 모델3 퍼포먼스가 5,999만원, 진짜 말도 안 되는 6천만원 안 되는 돈으로 제로백 3.1초에 거의 준 슈퍼카급의 성능 자동차를 살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심지어 보조금까지 받고 더 싸게 5천 중반대에 구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기아차의 계획을 다 틀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현대기아차의 계획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 마그마라는 계획이. 근데 어쩌겠습니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에게 당해버린 것인데, 일단 이걸 어떤 분들이 살까 궁금하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듣게 되겠죠. 5,999만원 모델3 퍼포먼스 말고 그거보다 조금 느린 9천만원 넘는 돈으로 그걸 왜 사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 정말 차를 처분하는 그 순간까지도 듣지 않을까. 물론 소비는 자유입니다. 이해 안 되는 소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고 사람들의 평가도 자유겠죠. 최근에 이제 한물 갔나? 그 명품 브랜드들이 벽돌이나 쓰레기 봉투나 마대자루나 별 말도 안 되는 것들에게 자기의 브랜드를 달고 말도 안 되게 몇백만원 내놓는 게 한때 유행을 했죠. 그게 느낌을 잃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쿨해. 쿨병 걸린 거죠. 우린 지루하지 않아. 우린 달라. 야,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이 정도야. 야, 벽돌 마대자루에다가 우리 로고만 달아도 이게 200만원이야 300만원이야. 심지어 그걸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자, 그런 명품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비효율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슈퍼 관종이겠죠. 나 이 정도 돈을 이런 가치에 지불할 수 있어. 우리가 명품 브랜드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사실상 구할이겠죠. 솔직히 명품 브랜드의 그 상품의 가치가 진짜 제품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브랜드가 달리는 순간 그 가격은 넘사벽으로 올라가죠. 근데 그걸 사람들은 소비를 합니다. 왜? 내가 너희들이 못 사는 것들, 너희들은 선망만 하는 것들 난 가질 수 있어, 가지고 있어, 봐봐. 사실 그런 면이 명품 소비에서 가장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GV60 마그마는 마치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다. 물론 브랜드 자체가 명품이면 그런 소비도 인정이 되는데 제네시스의 브랜드가 명품급이냐? 그건 또 애매하죠. 그래서 참 쉽지 않다. 물론 그들의 선택은 존중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계획은 생각보다 오래전에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의 9천 가격이 무난하다. 예? GV60의 마그마 9천 가격이 무난하다라고요?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2021년 2년으로 돌아가면 지금 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없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모델 Y롱이 무려 7천에서 8천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상을 보면서 지금의 현대기아차의 모든 밑그림이 나온 게 아닌가. 그 제네시스의 최상위 고급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왔던 것 같아요. 즉 그때의 제네시스의 판단은,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판단은 지금 전기차 가격 중에서도 특히 상급은 계속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유일하게 이걸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중국과 테슬라입니다. 중국에서는 가격이나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고 있죠. 지금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이 두 가지 기업들만 이 행위를 취하고 있고, 그 외에 기존의 기성 자동차 회사들 글로벌에 그들은 모두 무조건 신차가 나오면 가격을 올립니다. 즉 기존 시장에 새로운 강자들이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자동차 전략으로 보면 현대기아차의 GV60 마그마의 9천대 가격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 계획이 나올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한 2020년 초반에 이미 모델 Y가 8천까지 올라갔거든요. 즉 그때의 테슬라의 가격 상승으로 본다면 우리도 브랜드 인지도 올리면서 이 정도 성능까지 지금 우리 기술력의 발전으로 본다면 끌어낼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9천 받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계획하고 개발이 진행됐던 것이겠죠. 그래서 2021년 정도에 GV60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왔고, 2022년 그 정도의 초기 밑그림 계획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나온 건 가격적으로는 정상이에요. 문제는 테슬라가 가격을 내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가 가격을 내린 이유는 중국의 전기차가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의 점유율을 가져가다 보니까 테슬라는 방어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고 있고, 그 다음 중국 자동차는 자국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자국 안의 시장이 약간은 포화 상태,
과한 상태다 보니까 그 차량들이 세계로 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테슬라의 가격이나 혹은 횡보 정책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글로벌 자동차들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에 답이 없는 많은 자동차들은 사실상 손을 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야, 전기차 안 해도 돼,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일단 시장을 틀어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포드나 GM 같은 그룹에는 트럼프가 정말 고맙겠죠. 지금 포드의 사실상 전기차를 일단 멈춤하는 그 이전까지의 작년까지 실적을 보면 그냥 얘들은 전기차를 손해보고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F150의 라이트닝 그 가장 저렴한 것들은 진짜 팔면 거의 차값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무리 미국이 쥐어짜도 경쟁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중간에 과도기 동안 하이브리드 최대한 팔면서 좀 시간 벌자라는 게 지금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의 생각이고, 일단 현대기아차는 가던 방향으로 내놓은 건 다 놔야 되니까. 다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막 기아에서 키 라인업들이 주르륵 나와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얘들이 원래 같으면 순차적으로 내놓으면서 윗급을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꾸준하게 가는 그 계획이었는데, 지금 보면 G 라인업을 하나씩 내놓는 게 의미가 없겠거든. 이미 다 빠그러졌고 테슬라가 저렇게 가격을 내리고 있고 시장을 먹겠다라고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정책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계획한 그 GT 라인업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밀어내버린 것 같고, 지금 안 내놓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G60 마그마의 가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올해 어마어마하게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가 팔리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테슬라 모델 Y4도 국내에 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봤자 GB60 마그마는 나올 타이밍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놓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이유는 사실 2020년 초반에 본다면 그때 현기 계획으로는 사실 틀린 게 아닌데, 문제는 시장의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좀 더 확장을 하면 결국 이 GB60 마그마의 이해 안 되는 이 가격, 자, 그것의 이유가 바로 중국과 테슬라의 전쟁 같은 전기차 시장 게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현대기아차가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자, 진짜부터 이제 본 게임입니다. 왜? 현대기아차는 한 번도 어퍼컷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항상 가장 낮은 가격대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르노의 다치아나 아니면 폭바그룹에서 스코다 같은 것들이 나온 거예요. 가장 더 저가랍들. 기존 브랜드 폭바나 르노로는 대응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시장을 꽤나 지켜내고 있죠. 즉 지금 글로벌의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서 보면 스코다나 다치아 같은 이들을 제외하면, 뭐 인도나 아니면 베트남의 그런 소수 브랜드를 제외하면 사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에서는 가장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현대기아차는 가격 정책이 가능해요.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정책이 가능한 것이죠. 즉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위치였습니다. 한 번도 현대기아차는 위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의 기술이 부족해도 저렴하기 때문에 팔립니다. 자, 현대기아차가 다른 경쟁차종과 동등하면, 기술이 동등하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더 잘 팔리죠. 현대기아차의 기술이 더 좋아지면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극찬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지금 3위까지 현대기아차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밑에서 가격적으로 가장 우위를 가지고 치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현대기아차가 추격자 위치에서 가격의 유리함을 기본으로 여러 장점을 추가해서 자동차 시장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 세계 3위까지 올라간 거죠. 같은 값이면 반 체급에서 한 체급 큰 크기, 그 다음 같은 급에서 조금 저렴한 가격, 그 다음 같은 가격에서 훨씬 긴 보증기간. 이게 현대기아차의 글로벌에서 전략이었습니다. 실제 성공했고 성공 방정식이죠.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업어치기 당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밀고 나오는 중국 전기차들을 막아야 되니까 상상 못할 수준으로 가격을 내려버렸고, 소비자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팔리고 있는 테슬라는 놀랍게도 생산지보다 더 저렴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중국에서 중국의 노동자로 만들어서 파는 그 테슬라의 차량의 가격이 지금 한국이 중국보다 더 저렴한 상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어떻게든 지키고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테슬라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보 없습니다. 무조건 최대한 밀어내겠다, 팔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어서 1월, 2월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은 더 무서운 전기차 1위 바로 BYD가 가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 차종에 비해서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3위까지 올라간 현기차인데, 그들이 잘 쓰던 기술로 지금 그들이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겠죠. 저들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하자라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을 빠르게 빼앗길 것이다
특히 자국 시장을 빼앗겨버리면 자국 시장의 유리함을 바탕으로 글로벌에서 가격의 우위 정책을 쓸 수 있는 현대기아차가 자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빼앗겨가는 건 치명적이거든요. 즉 지금이 고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현대기아차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시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전통을 깨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마이너스 트림입니다. 하위 트림을 만들어서 시작가가 인하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이제 소비자들은 똑똑해요. 예전처럼 그런 걸 보고 실제 가격이 낮아졌네 라는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들은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현대기아차의 가격이 낮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실구매를 위해서 알아보면 전혀 아니죠. 오히려 거기에서 소비자들은 더 배신감을 느끼고 빡쳐버리고 있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테슬라로 몰리는 게 아니죠. 왜? 옵션이 없거든요. 옵션 장난질이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색상 선택하고 바퀴 선택하고 그 정도가 끝이에요. 심지어 영맹과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4천, 5천, 6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BYD 역시 테슬라와 굉장히 유사하죠. 소수의 트림을 가져와서 단순화시키고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재고를 절대 증가하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조금만 증가하면 지체 없이 그냥 할인이나 렌트 리스 쪽으로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시 첫 해인데 6천 대를 넘었고 올해는 거의 무난하게 10,000 대를 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5만 대였던 테슬라가 한 7, 8만 대, 작년에 6천 대였던 BYD가 한 10,000 대까지 넘어가면 테슬라 BYD만 국내의 전기차를 거의 한 8만에서 많으면 90만 대까지, 9에서 10만 대까지도 팔아치울 가능성이 올해는 굉장히 높죠. 지금 한국의 전기차 시장이 대략 한 20만 대 초중반이거든요. 그 중에서 거의 한 40%에서 45% 정도를 테슬라 BYD가 가져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현대기아차는 전혀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격 조금 낮은 걸 바탕으로 품질이 비슷하거나 더 좋거나 품질이 조금 낮아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는 후발주자로서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위치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를 공략했던 그 방법으로 자국 시장에서 테슬라와 BYD에게 공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뻥 찌는 거죠. 이걸 한 번도 이런 공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고민일 겁니다. 근데 일단 당장 대응을 못할 것이고 아마 올해 상황을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저는 빠르게 시장을 빼앗길 것이다. 자국 시장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또 본 게임이 아니죠. 왜? 올해 이제 중국의 전기차들이 국내에 더 밀고 들어오고 내년이 되면 진짜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문제가 다른 수입 자동차 브랜드들이 더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이제 생존을 위한 전쟁을 벌여야 돼요. 즉 내년이 지나면 오히려 차값이 올라가기커녕 테슬라, BYD, 샤오펑, 지커 그 외에 한국에서 생존이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는 수입 그 외의 브랜드들이 대전쟁을 벌이면서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구입은 굳이 조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년은 진짜 개꿀같이 합리적인 가격에 자동차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마 현대기아차는 여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